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욱입니다. 목서윤입니다.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수건 사업인 새만금 개발이 최근 들어 탄력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중심지 선포 이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수변도시 착수, 또 기업 유치를 위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그뿐만 아니라 청사가 군산으로 옮겨오면서 개발에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새만금 개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 개발청의 김현숙 청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2월에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취임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한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청의 업무가 국토부를 비롯해서 중앙의 여러 부처들하고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그 부처들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새만금 주변의 시군들, 또 저희 공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두 곳의 공사들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이게 가장 중요했고요. 맞습니다. 마침 오늘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났어요. 저희가 작년에만 해도 새만금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홍보가 됐었잖아요. 올해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이미 작년 예산을 월등하게 초과한 이런 성과를 지금 저희가 내고 있어서 열심히 예산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는 저희 군산으로 저희 청이 이전해 왔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세종시에 일단 정착을 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주거 문제라든지 아니면 육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출퇴근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청사 자체도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군산시에 이전해 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50도 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아무런 편의시설도 없는 곳에 저희 청사만 이제 떨렁 있는 이런 상태여서 그러니까 이제 내적으로는 저희 직원들하고의 그런 업무 환경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 이 새만금이라는 게 좀 아픈 이야기지만 전라북도민들에게는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됐고 그리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30년 이상 끌어왔으니까 그렇게 됐죠. 그리고 저 자신도 새만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청장으로 와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만 딱 벗어나면 새만금에 대한 인지가 정말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임팩트 있는 사업들이 하나도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언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의.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 저희 새만금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잖아요. 그 국정과제로 채택된 다음에 너무 속도가 늦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지금까지 매립 사업이라 민주도로 매립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속도를 떨어뜨리는 큰 원인이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새만금 개발 공사를 설립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를 설립하고 여기 이제 공공주도의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이런 계기가 됐고요. 이제 공항의 예타 면제라든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한꺼번에 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다 이제 작년에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비전 선포식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사업들이 좀 한꺼번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조금 속도, 정말 빠른 속도네라고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날 거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앞으로는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 정도만 말씀해 주셨는데 국책 사업으로 전환된 이후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안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지금 현재 그 민간 주도로 있었던 개발 사업을 공공 주도로 전환시키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새만금 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첫 번째 사업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스마트 수변도시가 예타를 예타를 통과한 이런 상태가 돼서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한꺼번에 지금 진행할 수 있도록 이건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네. 이게 대표적이다 이렇게 들 수가 있겠고 기반 시설을 갖춰주는 속도가 사실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우선 선결 과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기반 시설을 완성시켜가는 속도, 이게 굉장히 빨라서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 2023년 직전까지 안에 그 간선도로 동서남북의 간선도로도 전부 완성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동서도로에 연결해서 새만금 전주 간의 고속도로도 2023년까지는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도 큰 변화가 되겠고요. 이제 사실은 세계 잼버리 대회를 기회로 해서 그 새만금 공항도 네. 기본적으로는 전세기라도 뜨고 내릴 정도로 완성도를 높여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추진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공항도 궤도에 올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입철도 네. 안에 그 익산에서부터 이어져 와서 우리 항만까지 연결되는 철도 계획이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일정 궤도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새만금 내에 국제공항, 그다음에 항만, 고속도로, 철도, 네. 그다음에 간선도로 이게 전부 다 궤도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태잖아요. 네. 요게 이제 기반 시설이 완성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그 일반 지역의 개발 속도라고 하는 것이 기반 시설에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스마트 수변도시를 말씀하셨어요. 예, 예. 이건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안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그 도시가 아직 한 군데도 개발을 못하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네네. 근데 도시 개발하는 게 이제 산업용지나 관광용지 개발보다 도시용지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봤을 때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 개발을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로 그 공공주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상태인데 이제 그 특성이 스마트 수변도시라고 하는 데서 읽힐 수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새만금에는 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물을 충분히 활용해서 오픈 스페이스로 녹지 공간과 더불어서 물이 많은 물의 도시의 특성을 부각시키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스마트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네. 현재 지금까지의 그런 도시 형태가 아니고 앞으로 도시들이 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부분들의 그런 첨단 기술들 이것들을 그 적용시킨 미래 도시의 전형이 될 거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수변 도시의 어떤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기능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항과 항만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업무 기능을 동반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 국제적인 업무 기능과 더불어서 주거 공간, 그다음에 상업이라든지 관광, 그다음에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는 미래 도시의 전형을 아마 새만금에서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새만금 하면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또 재생에너지 산업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 이후에 예, 속도감을 내고 있는데 이 진행 상황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3기가와트를 새만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할당된 용량이에요.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진통들을 겪고 있고 요 용량이 저희가 그냥 3기가와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인지하기가 좀 네, 어려운데 그렇죠. 그 양이라고 하는 게 100만 가구가 네. 연간 쓸 수 있는 이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네. 전력단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육상과 그 수상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예. 그 육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미 절차를 다 밟고 지금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서 공모를 선정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초기 네. 선도 사업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수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수원이 그 발전 사업 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허가를 지금 얻은 상태로 이 다음 단계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단계가 되겠는데 지금 그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이게 또 활발히 진행이 되려면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해지잖아요. 예, 예. 네, 기업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안에 이제 저희가 그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만든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유치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한정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아니면 시공하는 이런 곳에 한정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우려를 했었어요.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유치되어 오는 기업들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재생에너지에만 편중이 되게 되면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좀 시공이 3, 4년 이내로 네. 끝날 텐데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임대용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그 재산가액의 5% 정도를 임대료로 받았는데 그걸 1%로 낮췄어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뿐만이 아니고 네.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같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안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임대용지에 비해서 예. 그 수요가 좀 모자라고 있는 이 정도까지 활성화가 돼 있는 이런 상태고요. 뭐 바람에 한 가지 더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제조에 관련된 기업들 예. 말고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그 4차 산업을 예. 선도해가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갖고 많이 그 새만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계획 중이긴 하지만 재생에너지를 인센티브로 해서 그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저렴한 어떤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예. 그 새만금이라는 어떤 위치적인 그 장점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그 새만금이 산업단지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새만금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이 입지적인 어떤 특성, 장점이 뭐느냐, 좀 없지 않느냐, 수도권에 비해서 너무 네.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수도권에 비해서 저희 입지가 더 양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이 불리한 거는 사실인데 저희가 저희 새만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황해권 경제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황해권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이제 공항과 항만이 만들어지는 상태잖아요. 네. 이러다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 저희만큼의 그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는 약간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좀 국외로까지 눈을 돌린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좋은 접근성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저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환경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안에 그 새만금이 면에 있는 그 환경들, 자연 환경들 네. 보시면 그냥 저희 대상지는 뭐 물로 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고군산군도가 저희 대상지 네. 내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네. 또 저희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 저희 그 영역을 이렇게 좀 감싸주고 있는 네.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그 정도로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대상지, 산업용지가 됐건 도시용지가 됐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좀 드물다라고 하는 것도 큰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과는 거리가 있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오히려 지리적인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최근에 주한 중국 대사도 만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큰 그 대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이러는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좀 중국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 교류라든지 이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런 좀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이 있었는데 한중 경협단지가 이렇게 체결이 돼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새만금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만금에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그 경제 활동을 해주는 것이 필수적인데 조금 지금까지 소원했던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중국 대사 찾아뵙고 새만금에 이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뵀는데 네. 가서 뵈니까 새만금을 빈번히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 과정을 계속 눈여겨보고 계시는 듯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 올해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9월 23일에서 25일까지 저희 새만금에서 한중 그 산업단지 협력 교류회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도 이제 좀 와주셔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그 교류에 참여를 할 것인데 그때 이제 오셔서 조금 대사님이 오시면 아무래도 위상이 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좀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런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네. 우리 청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변 도시의 어떤 구상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장기 임대 용지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의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도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도 궁금해요. 예, 얼마나 인원이 좀 올 걸로 예상을 하고 규모가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새만금의 규모가 409평방킬로미터다라고 하면 네. 감이 없으시잖아요. 네,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설명드리는 게 서울 면적의 3분의 2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렇게나 예, 크네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9평방킬로미터는 이제 수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공간을 뺀다라고 할지라도 요게 이제 한 291평방킬로미터쯤 되는데 요것만 해도 전주시의 한 1.5배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안에 이제 용지가 지금 저희가 산업 연구 용지에 집중돼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산업단지의 이미지가 좀 강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안에 6개 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 협력 용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선도 스마트 수변 도시를 하고 있는 국제 협력 용지하고 그다음에 이게 산업 연구 용지, 네. 그다음에 국제 관광 용지, 그다음에 그 환경 생태 용지하고 그다음에 30%를 점하고 있는 농생명 용지 있잖아요. 이 용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도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성숙되면 추후에 개발하게 될 배후 도시 용지까지 해서 네. 6개 용지로 지금 구분이 돼 있는 이런 상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거주하게 될 인구를 조금 오래전에 추계를 해서 네네. 약간 많은 느낌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거주하시는 인구를 저희가 29만 명, 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파급대에서 거주하실 수 있는 그 인구까지는 한 76만 명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급 효과에 의해서 네. 그럼 나머지 29만 명 이외의 거주자들은 주변에 이제 군산이나 네. 김제나 뭐 부안이나 전주까지 이렇게 거주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드린데 환황해권의 경제 중심 도시, 네. 이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다국이 교류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그다음에 업무할 수 있는 국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도시로서 저희가 모습을 갖춰 나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상상되시겠어요? 정말 이제 조금 그려집니다. 하나의 큰 도시 하나가 만들어질 수도 네. 있겠다는 기대가 생겨요. 네. 그동안 사실 좀 느렸던 탓에 기대를 저버렸던 분들, 또 실망하신 분들도 이번에 새만금이 그래도 국책 사업으로 전환됐으니까 이제는 달라지지 않겠냐.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 청장을 맡으셨잖아요. 예, 예. 네, 내 임기 안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예. 사실은 임기가 짧은 기간이잖아요. 네. 이 짧은 기간에 새만금의 큰 욕심을 부리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욕심 부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 전공이기도 하고 네. 지금 현재 그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이미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은 10년 단위로 재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건이 10년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이 변화들을 계획 안에 담아서 가장 효과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을 수정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계획을 좀 수립할 수 있을 네. 것, 저 자신이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정말 시급하게 2022년까지 네.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역점을 둘 것이고 아까 그 스마트 수변 도시가 이제 계획 설계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까지 좀 역점을 둘 것 같습니다. 저 또 개인적으로 하나 바라고 있는 것이 네. 안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누구도 거기를 녹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소금기가 많은 땅들이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제 녹화라고 하는 거는 절대 시간을 필요로 해서 맞아요. 나무가 성장하는 시기라고 하는 게 몇십 년은 요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임기 중에는 표시 안 나겠지만 그 공원 녹지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요거를 반드시 닦아놓자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설득해서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같은 것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잖아요. 네. 네, 이 김현숙 청장님만의 시선이 새로운 새만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청장으로서 느끼는 무게감도 분명히 다를 듯 합니다. 네. 고향도 군산이라서 아마 더 그렇던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감을 잘 활용해서 수건 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물꼬를 터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